좋아요, 구독!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오늘 은행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KB금융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적표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KB금융 3분기 단기 순이익이 1조 6천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수치는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감소했거든요. 그렇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7.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서 3분기 누적 순이익이 4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4조 4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0.4%가량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금 깨고 올라서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도 내놨지만 통 큰 주주 환원 정책도 엄청나게 환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 골자는 이겁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 13%를 초과한 잉여 자본을 다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즉, 보통주 자본 비율과 연계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방식은 JP 모건과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이 주로 채택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이 뭔지도 살펴봐야겠죠.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는 것은 보통주 자본을 위험 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즉, 위험 가중자산이 낮을수록 보통주 자본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보통주 자본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배당 여력이 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덩달아서 총 주주 환원율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총 주주 환원율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사실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선진 시장에서는 이미 50% 내외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위험 가중자산 증가율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한 5% 정도로 관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1% 수준인 것을 크게 내려서 5% 내외로 우리 관리할 거야 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또 추가가 있습니다. 총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도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게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식으로는 이겁니다. 1,000억 원가량의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소각하는 거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7월쯤에 있어서 7,200억 원이나 벌써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1,000억 원까지 추가를 해서 총 8,200억 원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요,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배당금 역시도 2분기보다 상향을 해서 795원 정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연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 특례 편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 KB금융이 당연히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PBR이 낮다는 이유로 불발이 된 바가 있었죠. 이런데 이번에 이렇게까지 통큰 주주 환원 정책을 했으니 연말에는 편입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도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까지 급등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6위 자리 안착을 했습니다. 그 말은즉슨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모두 한꺼번에 제쳤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다음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지분 경쟁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측과 영풍, MBK 파트너스 측에서 장내 매수 경쟁 치열하게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이슈 속에 어제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모두 다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이 두 종목 모두 다 20% 훌쩍 넘어서는 움직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티웨이 항공 지분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예림당과 대명 소노그룹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살펴봤더니 대명 소노그룹이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림당과 대명 소노그룹의 지분 격차가 3.2%포인트 가량으로 크게 좁혀지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주의하셔야 될 점은 대명 소노그룹이 최근에 우리 경영권 인수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격차가 좁혀졌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이 TA홀딩스가 장중한 때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한미약품 그룹 이야기인데요. 임시 주주총회가 12월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어떤 안건을 다룰 것이냐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한미약품 대표 그리고 한화정밀 회장이 이사직에서 해임을 당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추후에 누굴 앉히냐, 한미사이언스 부사장과 한화정밀화학 대표를 신규 이사로 다시 선임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라는 소식 속에 한미사이언스가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토해낸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단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가 그야말로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죠. 호실적을 꺼내놓고 22%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 쪽에서 IRA 관련해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 여기에 또 배터리 혜택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반도체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1조 원 규모의 ESSD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우리가 ESSD 시장 수요가 늘어난 것이 호실적의 배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바로 이렇게 하루 만에 뉴스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20만 닉스를 되찾은 아주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고요. 에이징랜드 역시도 20%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또 심각합니다. 다행인 점은 외국인이 지난 32거래일 연속해서 순매도세를 펼치다가 그래도 오늘은 순매수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주가는 장중 한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6천 원이 무너지는 움직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강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게시물 삭제에 걸리는 기간을 평균 24.8일이었는데 이것을 대폭 줄여서 18.9일까지 단축시키겠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관련 종목들이 흐름 좋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